크게 원의 느낌을 구의 느낌으로 둥글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선생님은 붉은색으로 난색으로 들어갈 거예요. 색이 제한적으로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요령 알겠죠? 약간 파란색 섞어 가져서 섞어 주셔야 돼요. 큰 붓으로 굴려가면서 어려운 거 아니죠? 가운데 전체적으로 좀 비워 놓고요. 위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더 진한 움직임 가져가서 스펀지보다는 그래도 투명하긴 하지만 약간 무게감도 들어가 줘야 되니까. 스펀지가 비쳐서 떨어지던 그림자 부분 영역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둥글게 떨어지고 이 모양이 그대로 둥글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떨어져서 둥글게 연결되가는 그림자 명확하게까지 그릴 거는 없어요. 그대들 이제 그림에 따라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어둡게 덩어리 잡아주시고요. 이 움직임 있죠? 색이 좀 다르죠? 반사된 느낌, 화이트를 작업을 할 때 선생님처럼 완전하게 씻어내지 말고 물감 한쪽 무퉁이에 짜서 필요한 부분, 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표현하는 데 써주면 좋아요. 자,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대비를 주기 위해서 흰색 섞여져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 한 번 더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대비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비 차이를 전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사진 자료 관찰 잘 해가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림 완성된 느낌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묘사력으로 보는 거고, 덩어리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노란색과 주황색 기준으로 여기 기준을 좀 삐져나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밀어 봅니다. 마찬가지 기존에 좀
노란색이 묻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투톤의 라인으로 너무 화려하게 튈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게 허공에 약간 떠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좀 무중력 상태 좀 그 정도 될까?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꺾여 있는 부분들만 살짝씩 주고 약간 표현은 이렇게 우리 이파리 표현하듯이 주시면 돼요. 약간은 입체 동작 좀 표현해 주셔서 들어가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밝은 부분 스펀지 가운데 뽕뽕뽕 있으니까 너무 막 물 표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명암들 지나가겠지만 우선 크게 느낌 잡아주시고 꺾이는 중간색 있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너무 반듯하게 칠하지 마시고 덩어리만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꺾이는 면 잡으셔서 주시고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씩 설정에 들어갈 테니까 그런 부분은 우선은 놔두시고 전체적으로 스펀지의 색깔 잡으셔서 칠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처럼 방금 뭐 빨강색이 묻거나 여기에서 묻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리프런다죠. 레모넬라하고 코발트 그린 요 정도로 들어갔으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어진 색깔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는 톤하고 중간 명암들 있죠. 이거는 항상 미리미리 중간 톤 잡았을 때 정리해 들어가는 게 좋죠. 주름, 명암. 선생님은 빛을 이렇게 줘서 밝고 어둠을 그대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름도 밝고 어둠 그렇게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구슬 밑색 칠할 때 마찬가지 밝고 어둠이니까 이제 맨 밑에 접합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진한 어둠 잡아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큰 명암들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색 있죠. 그 색 아까 화이트 섞었었는데 그 색하고 살짝 어둡게 만들어진 색을 가지고 밝은 데들 이 부분들을 너무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스펀지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너무 진한 색으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있는 듯한 느낌. 투시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납작한 모양이 될 거고 길게도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작은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의도적으로 꺾여 있는 부분 있을 거고 그래서 밑색 단계를 그렇게 칠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그 색해서 만들어지는 색 살짝 잡으셔서 옆면 너무 튀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 니들 보기 편하라고 스케치를 해 주는 거지만 이런 건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넓은 부분부터 크게 그 사이에 좁은 부분 스케치는 이런 조그만한 이런 변화들만 해주는 거지 그 외곽에서 이런 표면에 있는 것들은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밝고 어둡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색으로 똑같이 여기까지 그리더라도 얘는 보여지는 정도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툭툭툭툭 쳐서 만들 수 있도록 중간 곰보 색깔 만들어서 다시 또 연결해 주시고 큰 느낌, 작은 느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서 밝고 약간 어둠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과정에서 할 거니까 우선은 큰 이 곰보 작업부터 들어가 봅니다. 곰보 역시 밝고 중간에 대한 톤들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큼직큼직하게 그려 주시고요. 작은 애들은 작게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밑색 작업을 해 들어가면서 그림자 처리를 좀 단계별로 들어가 주는 걸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죠. 물론 3학년 되면 뭐 그림자를 너무 디테일하게 설정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과정에서 명암도 같이 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밝고 중간 어두움에서 그림자 영역까지 해서
밑색 작업을 같이 들어가 주는 게 그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채색법이에요. 여기는 뭐 전체적으로 그늘이 질 테니까 어두운 영역 잡아주시고, 클립이 들어가는 부분 진하게 움직여 주시고, 진한 움직임을 가져주세요. 물론 꺾이고 꺾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밝음이 와주는 게 좋겠지, 아까 여기처럼. 그러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는 약간 쥐구멍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만 살짝 해주시고, 쓰다 보면 물감이 닳아지죠. 걸레에서 살짝 걷어내면 그 부분을 이렇게 쓸어서 이쪽 라인, 선생님은 속도감도 이렇게 해서 눌려야 되니까 약간 표면을 좀 찢어놨고요.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다시 이 언저리에서 중간 꺾임, 스펀지, 이 수세미 여러 가지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양감이니까 항상 양감 지켜주시고, 어둠 꺾이는 데는 더 꺾여주면 될 거고요. 시선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은 색만 가지고 와도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가로 섬유질 같은 느낌은 뭐 굳이 필요 없고요. 위와 아래에 수박처럼 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와 속살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밝은 색, 어두운 색,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선행돼서 말했듯이 얘가 초록빛이 강하게 들게 만들어 준 거고요. 소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간 푸른색기로 넣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색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컬러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는데 자칫 잘못하면 뭉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절만 살짝 선생님은 해준 거고요. 어둠 쪽에서는 이제 인디고 가지고, 물론 인디고지만 그 전에 색깔 섞어서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는 찍찍찍 그어서 그냥 브러쉬질 자체가 재질감처럼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칠하다 보면 진한색 깔리고 연한색 깔리고 하니까, 물론 표면에서 이렇게 동굴처럼 들어가는 부분들은 한 번 더 찝어주면 뭐 그림자도 지고 할 테니까, 이런 표면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 맨날 소묘할 때 우리 이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약간 이갈림 표현 있죠? 그런 것들 했던 거고, 그 색을 선생님은 어차피 까마니까 또 시커먼 색 잡는 게 아니라 그 색 가지고 그대로 가장자리, 그림자리를 칠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설정했던 것처럼 어둠, 밝음, 어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가는 거고, 곰보는 보이는 느낌으로 하되 너무 튀지 않게, 처음에 한두 개는 엄청 튀거든. 근데 엄청 많이 그리면 어느 순간 튀지는 않아요.
음. 하이라이트 부분 남겨두시고, 물론 화이트 작으니까 안 남겨두셔도 돼요. 두 줄 그대로 남겨줬던 거 그대로 가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화이트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표현을 해버리는 게 효율적이겠죠. 하이라이트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색, 보이는 우리 예전에 소비했는가? 그것처럼 여기 라인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밝은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윗 라인은 윗면하고 겹쳐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칠해져 버리고요. 자, 그 느낌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죠. 자, 여기에서도 그대로 두 줄이 이렇게 와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둥글게 휘어가는 부분, 우선은 이 부분을 나중에 심화학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둥글게 돌아가는 이 부분, 우리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불독 찍게 했을 때 그 부분 우선은 모르면 그 부분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의 밝은 부분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 줬던 거죠. 돌아가는 부분 마찬가지 잡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나중에 밝은 반 찾고 그림자 부분 찾아주면 되니까, 밝음이 아니라 여기 반사광 부분과 그림자 부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반사광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물감 양이 많아지고
밝아질 수 있게끔 들어가 주시는 거고요. 화면상으로는 아마 같은 계열로 보일 수도 있어.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 잡으셔서 반사광색이 어느 정도 말랐다 싶었을 때 어두운 색 잡으셔서 밝음하고 어두운 부분, 여기 반사광 부분, 경계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잡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고요. 마찬가지 어둠이 오고 여기에서 어둠이 둥글게 만들어져서 휘어가는 형태 잡아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면 아까 칠해놨던 반사광 부분의 색이 그레이 오브 그레이가 좀 더 밝아져 보이는 현상이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약간 같은 색으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다운된 색으로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그림자 부분, 아까 반사광을 한 몸으로 했다면 그림자 부분을 잡아 들어가면서 클립의 두 가닥을 정리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두 가닥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두운 부분 정리시켜 주시고 하시다 보면 어둠과 밝음, 쉽게 말해서 역광처럼 보이기 때문에 밝고 어둠이 뒤집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금속의 대비를 좀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밝게 오는 이 반사광 부분은 나중에 초록색을 비춰서 반사광 느낌을 좀 더 살려줄 거니까 거기는 한꺼번에 들어가자. 크게 들어가는 친구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얇은 부분이 있으니까 절반을 기준으로 절반에 하이라이트가 오니까 면이 되게 얇으니까 바로 끝내는 거야. 얇게 밝음 두 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간 어둠 주고요. 여기는 반사광 부분이지만 여기 살짝 색깔 올 것 같고요. 여기도 색깔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밝은 부분, 그 다음에 그레이 오브 그레이 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몸이지만 한 몸처럼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클립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소재니까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진한 어둠으로, 물론 선생님은 지금 템포를 좀 빠르게 하는 건데 그대들은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반사광 아까 어둠 만들었던 그 경계 부분, 어두운 부분을 가장 진한 색으로 어둠 표시해 들어갑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막 중간면들 뭐 더 들어가고 하겠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지금 뭐 시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초록색 그림자로 넣어줘도 되고요. 그냥 어둡게 이렇게 비쳤다고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안쪽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두 개 한꺼번에 칠해졌던 반사광 그림자 잡아서 그 부분이 타고 그대로 오겠죠. 얇고 어떻게 보면 조금
금속 재질이 강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묘사해 주는 게 가장 큰 이득입니다. 외곽도 잡아 들어가시고요. 어둠 여기에서 맺힐 것 같고요. 외곽 아웃라인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금속 성질 만들어 주시고, 너무 얇은 물체는 가장 반사광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 색과 그 색의 중간 정도 색을 잡으세요. 그냥 회색 정도 전체적으로 잡으셔서 한꺼번에 다 밀어요. 화이트로 찍는 게 더 빠르거든요. 이런 거는 대신 아주 얇게 이렇게 고리로 연결해서 그리는 친구들은 여기와 여기의 차이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강조해 줄 거니까 뒤에는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색깔 밀어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됩니다. 클립, 오핀, 뭐 슈파핀, 뭐 이런 얇고 가는 금속 덩어리들, 철사, 트라이앵글 뭐 이런 것들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얇게 칠하는 방법, 조금 두께가 있는 방법들을 구분지어서 채색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회색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색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좀 마른 다음에 어둠 가지고 정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얘와 얘의 차이니까 전체적으로 눌러져 버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숙달이 빠른 시간 안에 되어지면 3학년 때 분명하게 좋겠죠. 여기도 반사된 이쪽 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굴려줘서 얘와 얘의 관계 정리도 해 주시고요. 얘 밑에 비춰져 가는 부분 그림자처럼 정리해줘서 한 덩어리 될 수 있게끔 해 들어가시고요. 앞쪽에서는 정리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어두운 부분 아랫단 잡아주고 뒤로 갈수록 없어지고요. 모서리 부분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이 윗부분은 이제 화이트로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 느낌으로 번지면서 혹은 빛의 색이나 색이 단조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 부분들도 약간, 물론 번지다 보면 밑색하고 겹치기 때문에 약간 우리 썼던 코발트 그린 그 정도 색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빛 부분 있는데 가장자리 쪽 많이 닦으셔서 반짝반짝 보일 수 있게끔. 유리 구슬이지만 뒤에 투명하다고 뒤에 비춰져 있는 상황보다는 유리 자체의 어떤 광택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유리 뒤에 비춰가지고 해주는 것보다. 저번에 말했지만 가운데 중심점으로 돌아가면서 그리드선이 조밀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자리 쪽에 그리드 선처럼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면서 밝음들을 이렇게 걷어내 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문양은 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경계선 부분들을 같이 닦아주거나 나중에 화이트로 그 경계 부분들을 같이 칠해줘야 이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안쪽의 문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구의 표면을 항상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은 1학년 때 전구 했었을 때도 은행잎하고 마찬가지로 표현이 됐죠. 닦다 보면 밑색이 파랑색하고 빨강색이니까 당연히 까맣게 닦일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닦아내면 하얘지니까 이 부분을 화이트로 정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파랑색하고 초록색하고 같이 섞어졌기 때문에 닦다 보면 그 중간 톤들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면 점점점 촘촘한 면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문양도 사실 이게 안에 좀 판처럼 돼 있거든. 빛의 이 물체의 시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좀 납작하게 보이고 어쩔 때는 일자로 보이고 하는데, 여튼 이것도 하나의 표현거리니까 안에 이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뭐 그 색소를 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닦는 요령은 가장자리 쪽하고 겹쳐서 이렇게 둥글게 동심원 들어가듯이 닦아내면 됩니다. 동심원처럼 둥글게 닦되 약간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닦아주면 훨씬 더 유리 구슬 느낌이 나는 거니까. 붓끝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듯이 하면 앞에 시작점은 좀 더 강하게 닦이고 뒤에서는 좀 덜 닦이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효과도 좀 내거든. 이거는 화이트로 표현하면 오래 걸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뾰족한 부분을 해놓고 동심원 다듯이 쓸어내리면 훨씬 더 구의 움직임 만들어내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해 주면 좋아요.
그러려면 뭐 선생님이야 붓 대충 뭐 완전 다 상한 거 쓰는데 새 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잘 닦이고 더 잘 밀리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닦다 보면 붓이 금방 상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도 뭐 어쩌겠어. 닦고 상한 붓 자주 갈면 되겠죠. 빛 표현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닦아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더 투명하고 더 예뻐요. 뭐 실기 우리 지금 교수평가도 마찬가지지만 실기 시험장에서 혹시 유리구슬 이렇게 나오면 밑색 작업은 대충 정말 대충 구의 느낌만 얼른 깔아 놓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닦는데 주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누가 더 과감하게 닦아주느냐. 자, 근데 닦지 않고 얘를 정말 중간 톤 내가면서 표현을 해가면 할 수 있지. 근데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화장지로 이렇게 딱 걷어내면 깨끗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살짝씩 중간색으로 화장지 안 쓰고 하면 중간 톤처럼 이게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이걸 중간색을 비워두는 것보다 이렇게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닦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색연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표현해도 되는데 시간상 2학년 때는 많이 못할 거야. 그래서 요 느낌만 좀 가져가 주는 걸 좀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기포들이 있을 거야. 기포는 여기 것처럼 위에가 진하고 밑에가 밝죠. 그렇죠? 연하게. 그것처럼 공기방울 역시 나중에 물방울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공기에 하이라이트 놔두시고 위에 칠해 주시고 아래는 라인만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안에 공기방울이 이렇게 맺혔다 있는 부분. 그래서 먼저 그려놔도 되고요. 선생님은 닦아놨던 부분들 주변으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밀도감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또 그리면 좀 굵잖아. 여기다 열심히 그리는데 또 닦으면 손해가 또 크죠. 그래서 요령껏 방법은 그림에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정답은 없어요. 가장 편한 방법, 자기네들이 가장 편한 방법들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공기방울 해주는 거하고 안 해주는 거하고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부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틴트 계열 색을 썼던 친구들은 금방 잘 닦여요. 아무래도 화이트가 있으면. 모서리 부분들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름들 같은 거 빛이 왔었을 때 빛이 오는 부분 밝음, 중간 어둠, 그쵸? 항상 밝고 중간 어둠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려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그 정교하게 그려지는 차이들은 이제 얼마만큼 스케치상에서 계산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니까 스케치 항상 더 꼼꼼하게 3학년 되기 전까지 연습해 주시면 돼요. 주름 있으니까 밝고 전체적으로 중간 어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밝고 중간 어둠. 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얘는 있는 듯 없는 듯만 해도 되는 거고, 얘보다 선생님 그림하고 니들 그림하고 다르는 게, 선생님은 구기고 막 이렇게 눌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리를 잡을 때
별 표현 안 했지만 전체적인 이 모양에서 느껴지는 표현이 더 커요. 이거 많이 잘 그려봐요. 사실 의미 없죠. 뭐 이거 뭔데 이거 징그럽기만 하고. 덩어리들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주는 거, 밝고 중간 어두움 묘사에서 밝음은 좀 더 밝게 와주고, 걷어내는 부분들은 조금 더 걷어내주고, 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은 맨 앞에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뭐 살짝 조금 섬세하게 닦아주는 거는 시간이 허락됐었을 때. 아까도 일렀지만 스펀지 이런 것들 철사하고 마찬가지로 번번이 나오는 소재예요. 그 다음에 몇 대학에서는 이미 문제은행에서 스펀지는 있으니까 스펀지 표현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죠. 앞에 있는 것만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구멍이 뻥 뚫렸으니까 뭐 안쪽에 이렇게 더 어두워질 거고, 여기는 뭐 좀 더 닦아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이 위에 라인만 살짝씩 색연필로 더 잡아주면 더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진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거는 되게 깊게 뚫렸고 어떤 거는 되게 얇게 뚫렸고 하기 때문에 다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몇 개만 해줘도 충분하니까 막 표현한다고 다 할 필요는 없죠. 밝은 쪽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스펀지 표현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양감이야. 양감 안에 이런 표현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덩어리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주고요. 물론 스펀지 이 수세미 소재지만 얘하고 재질 자체는 사뭇 다르죠. 얘는 약간 이렇게 막 천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그려도 되고, 선생님은 일자로 이렇게 그렸어요. 한쪽 방향으로. 자, 그게 있다면 얘하고 재질 표현이 들어가는 이 경계 부분들도 조금 변화를 주면 좋아요. 재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재질 자체가 다른 부분의 경계 부분은 꼼꼼하게 정리시켜 주는 게 서로 도움이 돼요. 외곽 정리가 서로 각자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톤 차이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화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한 덩어리로 보일 거란 말이야. 언제? 처음에 1차적으로 그림을 슥 훑어볼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거지. 얘하고 얘가 눈에 자극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명확한 부분들은 좀 더 톤 차이를 줘가면서, 톤 차이를 준다는 것은 어둠은 어둡게 밝음은 더 밝게 이렇게 정리한다는 뜻이야. 그래야지 경계 부분이 명확하게 주어지겠죠. 그거를 의도적으로 스케치에 들어가면 가장 좋고요. 자, 의도적으로 스케치를 해 들어가는 거는 결국 많이 그려봐야 어디가 효과를 발휘하는지가 느껴지겠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자주 많이 그려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 부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고 얇으니까 크게 들어간 사람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봐줄 거고요. 찍어놨던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화이트로 찍으면 훨씬 더 강조되어 보입니다. 여기도 앞쪽을
선생님은 다 깠고요. 뒤에는 풀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 들어가면 좀 더 좋겠죠. 가끔 뒷방향처럼 이렇게 좀 라인으로 빛을 좀 표현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얇고 섬세하게 표현해 주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닥에 어떤 그림, 이 투명체에 빛이 투과되는 느낌들은 이 그림자에다가 빛 살짝 넣어주면 되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닦았던 부분에 모서리 부분 스펀지니까 약간 중간 라인들도 울퉁불퉁 하겠죠. 뭐 깨끗하게 절단됐더라도 스펀지 자체가 밝은 쪽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양감을 좀 더 가운데다가 집중시켜주는 화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